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60 박래호입니다.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벌써 이제 8강자가 들어가네요. 도로교통법 7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제 도로교통법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또 뒷부분에서도 여러 내용들을 참고를 해 두어야 여러분이 시험에 100%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에 운전면허증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운전면허증은 자동차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죠.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운전면허증 여러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1종 운전면허가 있고요. 2종 운전면허가 있고 3종 및 특수운전면허 3종이라는 것은 없지요. 3종은 없고요. 특수운전면허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되는 연습 운전면허가 있죠. 어쩌면 여러분께서도 최근에 면허증을 따신 분들은 운전 연습 면허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아마 합격을 하실 걸로 봐요. 자, 1종 면허도 있고 2종 면허가 있고 특수 면허가 있고 운전 연습 면허가 있다. 연습 운전 면허라고 그러죠. 아마 어쩌면 이 전체를 또 가지고 계신 분도 적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3종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라고 하면 세 번째, 제3종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틀린 답으로 체크해서 정답은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틀린 걸 요구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3번에 여기 체크하시게 되면 정답으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운전면허를 우리가 한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가 있어요. 대형면허, 그 다음에 보통면허, 소형면허로 나눠있어요. 1종의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1종 소형면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종엔 특수면허가 있는데 특수면허에서는 대형 견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거라든가 소형 견인 차량 또 군환자동차 이 면허가 별도로 특수면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1종 운전면허가 있다. 근데 1종은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1종 소형면허, 그 다음에 특수면허가 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2종 운전면허가 있어요. 2종은 제2종 교통면허, 2종 소형면허,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연습 운전면허가 있다는 거죠. 1종 보통 운전 연습 면허가 있고요. 2종 보통 연습 면허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그 다음에 연습 운전면허가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면허증의 종류가 나눠져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에 제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 그랬어요. 자, 승차종은 10명 이상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重量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의 이하의 특수자동차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제2종 보통 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가 있어요. 4톤 이하니까 4톤까지는 운전할 수 있는 것이죠. 4톤 이상은 그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이 승차종은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라든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라든가 그 다음에 총중량이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2종 교통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있다. 군환자동차는 특수면허가 별도로 있어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운전할 수 없는 차량, 2종 교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은 군환자동차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운전면허로 어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느냐.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1종 대형 면허 가지고는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그 다음에 건설기계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라든가 콘크리트 펌프 차량이라든가 천공기, 그 다음에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스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그러니까 1종 대형 면허 가지고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그 다음에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군환자동차는 별도로 견인자동차 면허증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1종 대형 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종 보통 면허 가지고는 어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느냐? 기본적인 거. 승용자동차는 당연히 운전할 수 있고요. 승차종은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승차점은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그 다음에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그 다음에 건설기계. 그것은 이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3톤 미만의 지게차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죠. 건설기계. 그 다음에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이때도 군환자동차는 별도의 특수면허가 따로 있어야 돼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일종 보통 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종 소형 면허 가지고는 어떤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느냐? 3륜 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있고요. 3륜 승용자동차 운행할 수 있고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소형 면허 가지고, 일종 소형 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 특수 면허라고 있는 거 있는데, 일종 특수 면허 가지고는 대형 견인 자동차, 견인형 특수자동차라든가 제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역시 일종 특수 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형 견인 자동차의 특수면허를 가지고, 일종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소형 견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그 다음에 제2종 보통면허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이런 것들은 일종 특수면허 가지고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환자동차, 특수면허니까요. 군환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제1종 특수면허 가지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고 빨리 설명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면서 차곡차곡 암기라고 그럴까요? 이해를 충분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종 보통 면허 가지고 어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요? 승용자동차는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승차점은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그 다음에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그 대신 군환자동차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걸 가지고 제2종 교통면허라고 그래요. 제2종 교통면허 가지고 이렇게 이런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2종 교통면허를 가지고 승차점원 12명이 탄 승합자동차를 운전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니까 이건 어떤 개념에 들어간다? 무면허 개념에 들어가요. 무면허 개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허증을 취득했던 그걸 가지고 어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가를 확실히 알아두시고 그 이상의 자동차를 만약에 운전한다고 한다면 그건 뭐로 간다? 무면허의 개념에 들어간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종 소형 면허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2종 소형 면허 가지고는 이륜 자동차,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측차부 표현이라는 건 어떤가요? 이륜 자동차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사람이 하나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예전에 보면 이게 특히나 독일 장병들이 타고 가면서 이렇게 옆에 상관이 딱 타고 가는 걸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옆에 되어 있는 것이 뭐라고 합니다? 측차부라고 한다. 이것도 2종 소형 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있다. 그래서 1종, 2종 대형 소형 면허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건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2종 원동기 장치 면허는 그대로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오토바이 면허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전 연습 면허라고 그러죠. 연습 면허는 1종 보통이 있고, 그 다음에 2종 보통이 있는데, 1종 보통은 승용자동차, 승차점은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그 다음에 2종 보통 가지고는 승용자동차, 승차점은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건 뭐예요? 정상적인 면허증이라고 할까요? 완벽한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도로에서 그냥 운전 연습한다고 운행할 수 있도록 되는데, 지금은 연습 면허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도로에서 도로 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연습 면허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운전면허증이 한번 취득하게 되면 그냥 평생 그대로 운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 동안은 운전면허증 한 번 딴 거 가지고 10년 동안 운행을 할 수 있다. 운전할 수 있다. 10년이 넘게 되면 뭐예요? 운전면허증을 다시 바꿔야 된다.
10년 안에 어떠한 신체적인 어떤 운전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 안전을 위해서 10년 동안은 한번 취득하게 되면 그 별탈 없이 운행하지만 10년이 되게 되면 면허증 갱신이라고 하는 그 제도에 따라서 면허증을 바꿔야 된다. 갱신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65세 이상 75세 미만 되신 분은 10년을 주지 않아요. 5년뿐이 안 줍니다. 왜냐하면 고령자의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이 자주 발생되고 있고 신체에 대한 어떤 여건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은 체크를 해봐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은 65세에서 75세 미만은 5년마다 갱신해야 된다. 그러나 75세가 넘으시면 어떨 거냐? 더 위험스럽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75세 이상 되시는 분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안에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갱신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00세 되신 분은 어떨까요? 100세 되시는 분도 3년마다 한 번씩 운전면허증을 갱신해가지고 120세, 150세까지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운전면허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18세 이상이 되면 면허증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면허증이 유효하느냐? 그것은 생명이 있는 한,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한,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 되시는 분은 3년마다 갱신하는 거구나. 65세에서 75세 되시는 분은 5년마다 갱신하는 거구나. 그 이하의 나이 되신 분은 10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 문제가 자주 나왔어요. 기출문제라고 그러죠. 자주 나오고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확실하게 면허증에 대한 갱신 기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지요. 다음 중에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면허증을 합격해서 운전하고 있는데 면허증이 취소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범법을 한다든가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되게 되면 면허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면허증이 취소 대상이 아닌 것 그랬어요. 자, 무등록 차량을 운전했다, 면허증 취소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뭐예요? 면허증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면허증의 취소 여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종합보험나 가입하지 않고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내가 집을 팔아서 논을 팔아서 다 보상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죠. 단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잖아요. 의무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어느 누구나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자는 그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지만 종합보험은 그 임의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의무보험이 아니란 말이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데 그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면허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항이 여기서 물어보는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기 또는 수시 적성검사 미필 상태에서 운전한다? 이것은 면허증 취소가 돼요. 정기검사, 수시 운전면허에 대한 적성검사라고 하는 것은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그것이 불합격되면 운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시험도 안 보고 또 내지는 불합격된 사람이 운전한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면허증은 당연히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다. 이것도 면허증 취소 대상이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라고 하는 것이 간혹 있잖아요. 벌점이 많아서 면허증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0.08% 미만의 어떤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 면허증 취소가 아니라 정지를 주는데 그 정지 기간 안에 운전하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면허증이 정지에서 뭘로 바뀐다? 취소로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는 무등록 차량을 운전했을 때 취소됩니다. 그 다음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취소됩니다. 면허증 정지 기간 동안 운전하면 취소돼요.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면허증 취소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생활하면서 운전하지 않고는 현대사회에서는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면허증이 취소된다고 하는 것은 손발이 묶이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어느 누군들 면허증 취소를 당하고 싶겠습니까마는 아차하면 면허증 취소 당하는데 면허증 취소라고 하는 어떤 것인가? 음주운전 면허증 취소가 되죠. 이때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얼마?
0.08% 이상이 되었을 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예요. 이때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이 혹시 음주운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측정을 요구했는데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운전면허증이 그 자리에서 취소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데 한 번 음주운전 걸려서 얼마? 0.04%가 됐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운전면허 취소가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가 되는 거예요. 100일 정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은 별도로 한번 더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0.03%에서 0.08%가 안 되는 미만이에요. 미만일 때는 운전면허를 뭐한다? 정지를 시킨단 말이죠. 그러나 0.08%가 이상이 되게 되면 취소가 되겠죠. 근데 어느 운전자께서 맥주 한 잔 드시고 이렇게 운전하는데 측정해 봤더니 얼마? 0.04%이단 말이죠. 그럼 면허증 정지가 됩니다. 근데 그리고 정지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운전을 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맥주 한 두 잔 또 드셨나 봐요. 얼마? 0.06%가 됐습니다. 이때는 0.06이니까 뭐예요? 정지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정지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정지를 줘야 되는데 아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정지가 된다고 하는 건 없다. 이건 바로 뭐가 된다? 0.06이지만 운전면허가 바로 뭘로 취소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진 아웃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전에는요,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윤창호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술 먹은 자동차에 그 충돌을 당함으로 해서 사망했던 사고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윤창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0.05%에서 0.1% 미만까지만 정지를 시키고 0.1%가 넘었을 때 취소시켰는데 윤창호법에서 내려갔죠. 말하자면 강화됐단 말이죠. 0.08% 이상인데 그때도 삼진 아웃이었어요. 지금은 뭐다? 두 번째까지만 연결한다. 그래서 이진 아웃이라고 해요. 삼진 아웃이란 말은 없어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지금 설명드렸던 대로 두 번째의 음주량이 정지일지 모르겠지만 전에 한번 걸렸던 이력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면허증이 뭐가 된다? 취소가 된다. 이진 아웃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그 다음에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갔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뺑소니라고 그러잖아요. 도주했단 말이죠. 뺑소니인 경우 이건 뭐예요? 면허증 취소인데 이런 경우는 4년 취소가 돼요. 4년간 취소가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면허증이 취소가 되느냐? 자동차 이용했는데 형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으로 인해서 구속된 경우에 이때는 자동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특수협박이나 폭행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면허증이 취소가 된다. 알아두시고요. 자동차 이용을 해가지고 살인, 사체 유기, 그다음 방화, 또 내지는 강도 또는 강간, 강제추행, 감금, 절취한 물건을 이동을 시켰다. 또 교통방해죄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 이때 가지고 있는 면허증은 곧바로 취소가 된다. 알아두시고요. 남의 자동차를 훔친 경우 절도죠. 면허증 소지자는 면허증 취소가 된다. 알아두시고 난폭운전도 면허증 취소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공동위험행위 이런 경우에도 면허증 취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고 있다. 당연히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면허증이 취소되는 거구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도 면허증 취소 대상이 되니까 여러분이 실수라고 하는 개념에서 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을 허위로 발급받았다든가 또 내지는 부정으로 발급받았다든가 자기 어떤 신분을 속여서 또 내지는 부정행위를 해서 면허증을 취득했다는 것이 발각이 되게 되면 곧바로 면허증이 취소가 된다. 알아두시고요. 면허시험을 대리로 응시해줬다. 면허시험에 자꾸 떨어지니까 한번 시험을 내일로 봐주라. 시험 봐줄 수도 있겠죠. 이때는 곧바로 가지고 있는 면허증이 취소가 된다. 알아두시고요. 면허증을 빌려주었다.
이것도 역시 면허증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허증 취소 대상이 어떤 것인가를 쭉 이해하면서 알아두시게 되면 문제 풀이를 하는데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벌점 초과가 되게 되면 면허증 취소인데, 벌점 초과는 다음 편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뭐 중앙선 침범을 뭐 여의치 않게 했다.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6만 원이라는 그 범칙금이 있지만 벌점 얼마? 30점이에요. 신호 위반을 했다 하게 되면 역시 범칙금은 6만 원이지만 15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고가 나가지고 부상자가 많이 생겼다? 어떤 벌점이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죠. 이것을 합산해서 봤는데 1년 안에 합산해서 121점이 넘게 되면 벌점 초과로 면허증이 취소가 돼요. 근데 이것을 3년 동안 누적 관리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1년에 121점이 안 돼서 면허증 취소가 안 됐는데 2년 동안 것을 쭉 합산해 보니까 얼마? 201점이 됐다. 이때는 면허증이 또 취소가 돼요. 3년 동안 누적한다고 그랬죠? 3년 안에 면허증의 벌점이 얼마? 271점. 271점이 되게 되면 면허증 취소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1년이 넘어가면서 것이 지워져 가면서 이제 합산을 계속 이루어지는데 3년간 누적 관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벌점 초과가 되어가지고 면허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따라서 법규를 잘 지킨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벌점을 안 먹는 것이 되겠지만, 또 간혹 운전하다 보면 여의치 않게 뭐 법규 위반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때 벌점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벌점이 이렇게 연도별로 따라서 이렇게 초과가 되면 면허 취소되니까 참고하시고, 벌점 초과에 대한 문제, 벌점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것들은 다음 편에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면허증이 취소된다 말씀드렸죠. 알아두시고, 적성검사에 불합격되면 당연히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바로 면허증이 취소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단속경찰관을 폭행을 했다. 내가 무슨 신호위반 했느냐? 중앙신호 안 했다 하면서 뭐 이렇게 시비하면서 왜 화가 났다. 경찰관을 폭행했다. 당연히 이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면허증 취소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다음 중 운전면허 취소 기간이 잘못 연결된 거 그랬어요. 그 면허증 취소라고 하는 것이 다시 또 면허증을 딸 수 있는 여건을 준다면 1년 취소가 될 수가 있고 2년 취소, 뭐 4년 취소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 연결이 잘못된 거 그랬어요. 자, 음주로 인해서 피해자가 다쳤네요. 그리고 뺑소니 했다. 피해자가 다쳤는데 뺑소니 했다. 단순 뺑소니는 4년이지만 이렇게 사상 후에 사람을 다치고 뺑소니 했다라고 한다면 5년이라고 하는 면허증에 취소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고요. 사고 후 뺑소니는 뭐예요? 그냥 4년이에요. 그냥 물적 피해 사고만 내놓고 그냥 현장에서 사고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일단은 사고가 났다. 사람이 다쳤는데 도망갔다. 5년 면허증 취소예요. 그러나 물적 피해만 내놓고 도망갔다. 이건 면허증 4년이에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 뺑소니 무면허 가지고 면허증 없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데 뺑소니 했네요. 이것은 5년 동안 면허증을 딸 수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무면허 뺑소니는 면허증이 없으니까 면허증 취소는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5년 동안 면허증을 딸 수 없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알아두시고요. 음주운전을 3번 이상 했다. 영구히 면허증을 딸 수 없다. 이건 없습니다. 영구히는 없고요. 5년 후에나 4년 후에 또 5년 후에 각각에 따라서 그때 이제 지나서는 면허증을 다시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구히 아웃시키는 그런 것은 없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기간에 연결이 잘못된 것은 사항이 요구하는 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사항에다가 이런 것을 체크하시면 정답으로 정리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 기간을 한번 정리하면 죠. 무면허 운전 1년입니다.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 3회 이상 하게 되면 2년 동안 취소해요. 무면허 뺑소니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5년이에요. 한번 더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고 후에 뺑소니 하면 4년. 인사사고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음주로 피해자를 사상하고 다치게 한 뒤에
도망갔다, 잡혔다, 5년이에요.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기간이 각각에 달리된다. 어느 경우는 면허증 1년 취소가 있고 2년 취소가 있고 4년 취소, 5년 취소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서 알아두시고 한 번 더 이렇게 메모지에다 체크해서 확실하게 암기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자동차 운전이라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전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법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 제재가 바로 범칙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벌점이라고 하는 걸 준다. 그래서 범칙금은 돈으로 이렇게 내면 되지만 벌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적이 되어가지고 벌점이 많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취소시킨다. 그것이 이제 벌점 관리인데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잘 지키고 운전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운전하다 보면 여의치 않게 어떤 위반을 함으로 인해서 범칙금도 내야 될 때가 있고 벌점을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때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자동차 운전하면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이때에 운전면허의 정지기간, 그 다음에 운전면허의 취소기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운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또 여러분께서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된다. 좀 복잡하고 이걸 암기하기가 좀 쉽지 않는 것 같지만 한 번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금방금방 또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거고요. 그 기억을 한다고는 자체는 운전 도중에 실수하지 않는 여건이 조성이 되니까 한 번 더 여러분께서 돌려서 보면서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여러분께서 운송 자격증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도로교통법이 상당히 많은 양인 것 같지만 운전하는 데는 절대적인 필요 여건이에요.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예전에 운전면허증 따셨을 때 알고 계셨던 법규도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지만 많이 또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잊어버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도로교통법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새롭게 개정된 곳으로 새롭게 입력을 머릿속에 해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보를 제대로 못 얻다 보면은 그냥 웅 해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새겨서 들어보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자격증 따는데 우선이 되지만 운전하시고 생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로 화물자동차 운송종사 자격증 따셔가지고 멋지게 도로에서 화물 운송하는데 이바지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 제가 드렸던 강의 내용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이라고 하는 것도 눌러주시면 저하고 같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자격증 예상 문제와 풀이를 또 즐겁게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편에서는요, 제 9강자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아주 조금 남았어요. 8항이 되겠죠. 제 9강자는 다음 편에서 여러분에서 만나면서 예상 문제 내놓고 또 같이 풀어보고 필요한 것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여나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든가 한 번 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게 되면 정성을 다해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이메일 번호는 TNEWS입니다. Tnews예요. 트래픽 뉴스인데 TNEWS 그 다음에 3884 그 다음에 골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입니다. NAVER 점하고 다시라고 그러죠. COM. 네. 그래서 tnews 3884 골뱅이 네이버.com이라고 해요. 여기에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구하시고 또 설명이 더 필요한 게 있으면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전화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 방에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제가 강의해드렸던 보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즐거우시라고 봅니다. 오늘 또 공부한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나날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편을 마치고 다음 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